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전장과 오후장 분위기가 사뭇 다른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황 좋지 않았는데요. 알리바바의 CEO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 강한 흐름을 가지고 와줬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주안점을 보고 시장을 봐야 할까요?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출발만 해도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었던 코스피 10시를 기점으로 크게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1.08%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2643선에서 마감해줬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살짝 밀리는 모습 보이기는 했었지만 뒤로 갈수록 다시 강한 흐름, 기조를 가지고 와줬습니다. 0.73%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716선에서 마감해줬습니다.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로는 1,471원까지도 올랐던 환율이 다행히 1,460원 선으로 내려와주기는 했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55전 상승세 보이면서 1,46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 주체들 양시장 모두 들어와 주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강한 이 매수세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후반으로 가면서 매수 흐름 가지고 와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우리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제는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이 깨지고 이 SK하이닉스는 21만 원 선이 깨지기는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다시금 이 자리 지켜주는 모습 가지고 와줬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주들 큰 폭으로 상승 흐름 가지고 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8%대까지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어제는 수주 소식, 대규모 수주 소식을 밝혔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주총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배터리 사업을 좀 키워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해줬습니다. 하나그룹주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주사인 하나가 유상증자 배정 물량을 오롯이 소화하기로 한 영향으로 상승 흐름 가지고 와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초록불은 상승, 빨간불은 하락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시가를 고점으로 잡고 장 후반으로 가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간밤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구리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흐름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영남권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림 사업이나 제습기 관련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은 애프터마켓과 함께 잡아가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김태훈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시장이 연일 급등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다음 달에 있을 4월 2일 날 미국의 이 트럼프의 이제 상호관세 이 부과했건과 또 한 가지는 이제 3월 31일 날 이후에 있을 공매도 이 이후의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치 장세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눈치를 잘 보시면서 좋은 종목을 이런 기회에 편입을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신 대로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 전략 똑똑하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이게 뭐 코앞에 떨어져 있는 공매도나 좀 더 가 있는 4월 2일 날 있을 미국의 이제 상호 관세 부과보다도 지금 당장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수 경기, 즉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수출 물량은 말 그대로 값이 싸지면 뭐 외국 바이어들 말대로 everything is cheap, 한국계 다 싸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출이 잘 되는 경우가 있죠. 한데 문제는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계속 급등락을 하고 너무 큰 폭의 변동을 보이면 기업들이 이 구매를 하는 원자재를 구매하는 계약도 그렇고 이 수출을 하는 수출 계약도 그렇고 잘못해서 이게 반대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현대차가 이 미국에 대해서 4년 동안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게 이게 하나의 원인이 돼서 오늘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이 자동차 부품을 납부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부분 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공매도 시기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그 한동안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꾸준히 하락한 종목이 뭐 있나 보면 대부분 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11월 달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계속 그 말해왔던 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 날 이 취임 일성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고 실제로 바로 이웃 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다 관세를 부과했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같이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역시 자동차였죠. 그런데 어저께 정유선 현대차 그룹 회장님이 이 백악관에 어떻게 보면 적진 한가운데 가 있는 건데 거기서 호기롭게 4년 동안 31조 원을 거기다 투자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뭐 표정을 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위대한 현대라고 했죠. 위대한 현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4월 2일 날 가봐야 알겠죠.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시장은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3 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수혜를 보는 반도체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게 HBM3뿐만 아니라 CLX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좋은 종목을 잘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하나하나 종목들에 대한 이 의견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우리 시장을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파트너님께서 섹터별로 좀 나눠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강세 섹터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역시나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HBM 쪽이 이게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뛰어들면서 네. 말 그대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강한데요. 삼성전자가 주로 디램과 낸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도 메모리 시장에서도 HBM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고 그 곧이어서는 CX 반도체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변화된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 HBM은 점점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에서 시장 파이를 늘려가고 있고 그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작년 실적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만큼 SK하이닉스는 대비를 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디램과 낸드 같은 과거에 잘 나가던 쪽에 집착하다가 기회를 놓친 것이죠. 하지만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놓고 후발주라고 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그 삼성전자가 와싱 상담하고 이번에 다시 복귀해야 할 것 같습니다. HBM3 8단짜리에 대해서 엔비디아에서 이 납품 승인을, 그러니까 양산 승인을 해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딸려있는 이 식구들, HBM 관련주에서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실적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가장 먼저는 장비주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3 반도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우선 라인을 깔아야 됩니다. 그 라인을 새로 양산 라인을 깔고 그 양산 라인을 태우면서 수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양산 라인을 까는 그 장비들, 그 장비 업체들이 먼저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뭐 이오테크닉스나 DI, PSK 같은 종목들은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주로서 먼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종목들이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말 그대로 HBM 공정에 들어가는 레이저 공정에 들어가는 마킹기를 만드는 업체고 DI 같은 경우 되게 유명한 그 반도체 후공정의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HBM3 검사 장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PSK는 반도체 전공정 웨이퍼 검사 장비로 여기도 역시나 HBM3 양산일 때 수혜를 보는 종목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종목들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양산이 2분기 그리고 네. 또 하반기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런 일정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HBM3 양산을 엔비디아 거 탈 거라고 말은 많았는데 이게 네. 계속 된다 안 된다만 하면서 천기백기 게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는 저마치 도망가고 20만 원이 넘어 주가가 훌쩍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주총을 앞두고 주가가 좀 반짝 올라주면서 좀 약간 더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HBM3에 대한 양상 승인을 엔비디아가 언제 해주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도 승인을 해줬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이 그 GTC인가요? GTC 2025 네. 행사에서 그에 대한 게 나올 줄 알고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있는 이 고위 관료들이 다 그 간부들 그 여기에 이제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답을 못 받아왔습니다. 뭔 문제가 있는 건지.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3 양산을 태워야만 엔비디아도 납품 단가를 낮출 수 있고 SK하이닉스에 목매달아서 자기네 AI 가속기 수량을 제대로 뽀뽀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삼성전자가 HBM3 8단짜리 양산에 타기를, 그러니까 참여하기를 엔비디아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의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경쟁사 네, 이제 대비해가지고 네. 어떠한 강점을 가지게 되나요?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하다 보니 이게 우스갯거리로 옛날에 우리가 예전이라는 게 이제 2019년인가 그때 일본이 우리가 원재료하고 이 소재를 보내줄 때 얘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애들이 이 양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SK하이닉스가 HBM3 8단짜리를 얼마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엔비디아가 자기네 AI 반도체를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매 분기마다 계약을 할 때 이거 양산 수율 잡기 어렵다. 가격 올려달라. 계속 주는 소리 징징거리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계속 가격을 올려주면서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HBM3 8단의 양산 라인의 그 양산 승인을 받는 것은 엔비디아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양산을 태울 경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데리고 있는 식구들, 즉 네. 거기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 모뎀,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대부분 다 이 양산 라인 합체 참여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실적들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타이밍에 양산을 태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좀 잡아가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이 안에서 이 HBM 관련 종목들 어떤 걸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들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잘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세 섹터 이렇게 들어봤는데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거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역시나 반도체 쪽인데요. 네. 앞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주총에서 이 빠르면 상반기, 즉 2분기 때 HBM3 8단일짜리를 양산을 태울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CLX는 그 다음 하반기 때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CLX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된 장비들이 지금 속속 개발이 완료되고 있고 CXL 반도체 3.1이라고 해서 양산 라인을 타는 모델은 3.1부터입니다. 그 3.1에 대해서 지금 2.0까지는 그 테스트가 완료된 상태고 이걸 검증을 하고 3.1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이 하반기부터 양산을 태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기존 AI 데이터용 서버의 생산량도 훨씬 늘어나게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처리 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공지능 AI 관련된 뭐 챗봇이나 이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스타트점, 그게 CLX 반도체 쪽에 나오는 건데요. 이번에 GTX 2025에서도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루닛이라는 차세대 모델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 루닛은 우리나라 SKC나 이런 업체들이 만든 유리기판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먼저 개발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HBM3 8단짜리가 상반기 중에 먼저 주가를 리드해 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 터름에 유리기판이 가고 그다음 CXL은 올 하반기입니다. 그렇지만 관심은 꼭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CXL 관련된 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들이 한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엑스콘이나 YC,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엑스콘 같은 경우는 CLX 3.1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Y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CLX 반도체가 이 인터페이스 IP를 갖고 있어서 그 말 그대로 CLX 반도체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IP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주의 있게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CXL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역시도 CXL 반도체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반기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일정이 실제로 주가 흐름에다가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경험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게 말 그대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말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생산에 들어가는 건 줄 아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총에서 관련된 그 반도체 장비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 그 임원이 말하기를 상반기 중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엔비디아로부터 양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양산을 태울 것이다 해서 HBM3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공급망에 뛰어든다는 건 공식화됐습니다. 그 시기만 남은 것이죠. 빠르면 그 2분기이기 때문에 6월 말 이전에 양산을 태울 것이고요. 그리고 늦어도 하반기에 양산을 태운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그 유리기판, SKC에서 이제 양산을 한다는 그 유리기판이 그 사이에 테마로서 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브릿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기 되는 CLX 반도체가 바로 관련된 장비들이 그 사이에 장비들이 먼저 깔리고 그 장비들이 깔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고 거기서 수율이 잡히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태우게 됩니다. 그 이후 순서를 잘 생각하셔서 포트폴리오에서 초기에는 HBM3에 관련된 비중을 넓히고 그다음에 그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 같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또 포함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반기로 들어갈 때 이런 CLX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을 편입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XL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차지하는 경쟁력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말 그대로 HBM과 좀 다른데요. 중국 네. 같은 경우 HBM3까지는 따라왔습니다. 오.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3E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기술적 문턱이 있죠. CLX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만 양산에 대한 즉 그 CXL 1.0과 2.0에 대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시작도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HBM3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기술적인 이런 축적이 있어야만 CLX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듯이 HBM3는 HBM 반도체는 그 D램을 적층해서 쌓는 겁니다. 쌓은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관통시키는 전선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러한 것을 갖고 AI 반도체와 함께 일을 하면서 연산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CLX 반도체는 다릅니다. CLX 반도체는 이 평면상에서 이 D램이나 이런 것들 분산되어 있는 D램들을 이 말 그대로 AI 데이터가 일을 할 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죠. 예전 같으면 쉽게 말하면 그 CPU에 딸려 있는 D램들이 막 일할 때 그 GPU에 딸려 있는 D램들은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CLX 반도체가 중간에 관여할 경우에는 이 CPU 반도체가 막 열심히 일할 때 이 GPU 놀고 있던 GPU의 반도체도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그 CPU가 굉장히 더 많은 연산과 더 빠른 연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한국 기업들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앞서 있는 거고 중국 업체들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1년 정도의 초격차를 갖고 중국 업체들에 앞서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2, 3년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분야가 CLX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우리 한국 업체들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350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나란히 이렇게 상승폭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2.34% 상승세 가져오면서 6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2%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2.64% 상승하면서 21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6.86% 상승 흐름 가져오면서 358,500원에 거래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7% 약보합권입니다. 106만 9천원에 거래됩니다. 현대차는 1.36% 상승하면서 22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옵니다. 알테오젠 0.14% 상승세 보이고요. 36만 2,500원에 거래됩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나란히 상승합니다. 3.72% 상승하는 에코프로 BM 11만 1,500원, 에코프로 1.53% 상승하면서 59,6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HLB는 0.18% 약보합권이고요. 55,200원에 거래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29% 상승하면서 27만 4천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넥스트레이드 종목이 350가지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출퇴근길에 거래가 가능해진 시장이 되었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이제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개장한 지 한 3주, 뭐 한 달 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참여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개인 투자가입니다. 전체 거래량의 98%가 개인들이 하고 그렇죠. 있고, 아직 바스켓 매매가.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서 350 종목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제 시가총액 1, 2위 한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의 지금 거래량이 그래도 이 시장에서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죠. 하지만 어저께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셨듯이 현대차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백악관에서 정의선 회장님이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시장 외에서 이게 공개된 뉴스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8시 그때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미 그 아침 거래 시간에 보통 한 4~5%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개장했을 때 그 가격이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시장과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맞추면서 호가 차이도 별로 차이 나지 않고 그 거래가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게 그 나름대로 거래 시간이 더 늘어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기관 투자가들도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예전에 했던 블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주가 변동이 크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예전에 정규 시장일 때 이 장외 시간에서 블록딜로 거래하는 그 정도로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살펴볼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봐야 되는지 우리 파트너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파트너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자동차 쪽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저께 뉴스를 듣고 이제 아침 방송부터 해서 뉴스가 나오는 거 보시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정의원 회장님이 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4년 동안, 즉 트럼프 임기 동안 4년 동안 31조 원, 이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민간 기업이 이 정도 투자해 주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트럼프가 등 뒤에서 웃으면서 이제 그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라고 이제 칭찬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현대차는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이 트럼프를 찾아가서 31조 원이라는 돈을 미국 시장에다 쏟아붓겠다고, 미국에서 이 정도 돈을 투자하는 거면 한국에서 그 정도 돈을 투자했으면 몇 배 더 그 이상의 수익을 내겠지만 미국에서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이것 이상의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팔겠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그가 하는 이 관세 정책에 나름대로 당위성을 만들어주는 조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환영하는 겁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지난 1월 달에 그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곧바로 있었던 스타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정부에서 짓겠다고 해서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그 정도 사이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현대자동차라는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차라는 게 미국인들에 굉장히 친숙한 산업이기도 하고 그런 자동차 회사에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했던 미국인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현대와 기아차에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요 직전 한번 돌이켜 보시면 트럼프는 이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매번 얘기했던 관세예요. 관세 하면서 이 우리나라처럼 대미 무역을 보는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말들을 해왔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의 실적이 나빠졌다, 또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졌다 하면 국민 경제 전체가 알아놓을 수 있다는 또 불안감이 또 떨기도 했죠. 하지만 요번에 이런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런 31조 원을 딱 통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한 게 좀 어필이 된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안도렐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후 직전만 해도 트럼프가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표적인 관세가 자기네 미국보다 4배가 많다는 그런 막말까지 해대면서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이 더티 플레이를 하는 15개 국가, 그래서 더티 15 해가지고 이 국가 명단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이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더티 플레이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 쌀 문제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칼로스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이건 무역 외적인 장벽으로 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미 FTA에서 서로가 상호 간에 이해가 된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슈가 돼서 우리나라를 더티 15의 한 국가로 포함을 하면 우리나라는 상호 관세의 타겟이 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정의선 회장님이 가서 멋지게 한 방을 먹여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2기 내각에서도 이런 한국에 대해서 한국 현대차와 기아차가 하는 미국 시장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을 해준 거고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좋은 어필을 해준 것인데요. 그런 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현대차와 기아는 상호 관세의 예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4월 1일이 돼봐야 알겠죠. 얼마 전에 우리보다 먼저 갔던 일본의 수상 등지에서 일본 수상이 미국에다 $1,000억 투자해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간 비행기의 엔진 열이 식기도 전에 관세를 떼는 게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현대차는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대차의 계열사뿐만 아니라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함께 동반해서 진출하기 때문에 현대차만이 고용하는 8,0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열사나 협력사업들이 같이 진출해서 몇만 명을 고용하는 겁니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말 그대로 다 죽어가던 그 조지아주와 알라바마 주의 어떻게 보면 산업을 부양시키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그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리스크가 있었는데 여기서 특히나 이 투자 장벽으로 콕 집은 게 자동차였어요. 자동차는 우리가 대미무역자를 많이 보고 있고 현대차가 미국 시장 내에서 3위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GM과 포드 이런 미국 업체들보다 더 많이 팔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제2의 도요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를 굉장히 견제를 합니다. 물론 몇몇 미국인들은 여전히 슌다이가 이게 혼다 소빅 같은 발음이 잘 안 돼서 일본 기업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현대모터스는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기업이 새로운 미국 시장을 잠식해가는 그런 마켓플레이가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하려는 심리도 있지만 이미 현대차도 기아도 많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견제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으로 미국인들에게 새롭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미국 시장에 아예 들어가서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 정의선 회장님이 좀 제대로 한 방을 먹인 건데요. 이것 때문에도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현대차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자금이 미국에 투자되는 동안 우리나라의 울산 공장이나 한국의 현대차의 공장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대미 투자를 하겠다는 게 이게 총 210억 달러입니다. 약 31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한 86억 달러는 자동차 생산 분야, 즉 현대차와 기아의 조지아주 공장이나 새로 짓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자동차 양산 수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한 80만 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120만 대로 해서 늘리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지역에 동반 진출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이제 증설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조지아주 공장에 새로 만든 메타플래트 아메리카라는 그 공장은 연산 30만 대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차 캐집 때문에 전기차를 그만큼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차와 함께 홀류 생산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같이 진출했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생산 수량을 맞추지 못해서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이번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120만 대 체제를 만들겠다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생산을 증설을 하고 또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서 오히려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된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제철이 전기로지만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워낙 120만 대까지 늘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철판이나 냉연 강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미국 내 제철소를 지어서 미국 내 생산해서 물류 비용이나 이런 거면 유리하기 때문에 직접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얼마 전에 USSTL이 신일본 제철이 USST를 인수한다고 해서 미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예 여유 있게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 제철소가 니네 미국 나라 땅에 가서 제철소를 지어서 미국인들 고용해 줄게 하는 겁니다. 이거에 또 이 루이지애나주에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면의 그 미소를 지으면서 멈칫척을 했죠. 근데 그만큼 이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통 크게 베팅을 한 겁니다. 진짜 잘한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63억 달러를 들여서 미래 사업 분야, 이게 이제 로봇,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이런 하여튼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자율주행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63억 달러에 든 투자가 단순히 이 적자를 보는 지금 R&D를 위한 투자로 끝나지 않고 현대차는 이걸 갖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차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런 공장들의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SMR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함께 들어가서 이 SMR은 세계 최초로 만드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SMR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설계는 돼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건설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계열사 그리고 현대차의 협력사들이 모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 잘 기억하시고, 이 기업들이 돈을 벌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작년 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미국 자동차 시장의 브랜드별로 이 판매량을 보여준 겁니다. 1등이 GM이고 미국 자동차입니다. 2등이 도요타입니다. 3등이 포드고 역시 미국 차죠. 4등이 우리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만큼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 시장만큼 잘 공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자동차주를 공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협력사인가?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만 봐도 현대차와 기아가 독과점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는 그 업체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연기관 부품 쪽에서 지금 내연기관 쪽은 지는 해입니다. 지금 뜨는 애는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부품으로 갖고 있는 업체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성.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좀 특징이 있는데 수량에 따라서 이 마진이 달라집니다. 수량이 많아서 매출 외형이 1조가 넘는 기업도 따지고 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성은 몇백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전자 쪽에서는 사업 접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그 특징이 있죠. 왜? 납품할 때가 뻔합니다. 현대차하고 기아밖에 없는데 어디서 그 마진을 더 달라고 합니까? 못하죠. 하지만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는 다릅니다. 현대차도 기아차도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부품 업체에는 뭔가 베네핏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회사들을 잘 체크해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 현대차와 기아와 거래하는 자동차 부품주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서 시장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 시장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좀 더 쉽게 시장을 읽어내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 봐야 될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내리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이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가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캐진 때문에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이 하이브리드 차 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받고 SUV 차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 덕분에 SUV가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는 모델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 차트 부품업체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것도 그나마 그러니까 단위당 개당 가격이 좀 높은 부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마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데요.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연말 이후로 그나마 고개를 조금 서들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부품주,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바닥권에서 말 그대로 무릎에서 사가지고 상투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무릎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만기 정기예금하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하고 나중에 그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이자 띄고 나면 3%가 채 안 될 텐데 이 종목은 그 이상을 갖다 줄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업체는 영화테크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정션 박스라고 해서 전기차, 뭐라고 하냐, 그 자동차의 분야에서 전기 관련된 이런 이런 부품들, 이 전력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션 박스라고 해서 그걸 박스화해서 만드는 부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중요한 부품이긴 한데 이쪽 분야에서 영화테크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매출 내용도 꽤 큰 업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전력종, 자동차 전장화되면서 전장 부품으로서 이런 쪽은 이제 시장이 확실히 확 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요. 미국 GM에 주로 납품을 해왔습니다. 이 영화테크는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는 미국 GM보다는 매출액이 좀 작은, 즉 예전에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였던 업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와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 영화테크는 현대차와 장기 공급을 맺는 계약을 맺으면서 실적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요 찰나에 그 멕시코에 만들었던 공장, 이 공장은 이제 기아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인데 그리고 또 물론 GM에다가도 미국 본사죠. 미국 그 GM에다가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멕시코 공장이 요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대상이 되는 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또 한 방 또 먹긴 먹었죠. 그리고 이 업체는 인도 첸나이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첸나이가 바로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차하고 협력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000원. 이 부분은 충분히 그 분할 매수하면 더 싸게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손절가는 7,500원입니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13,000원인데 왜 매수가하고 목표가를 봤을 때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 부품 쪽은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의 그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고 이 업체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쪽 배기가스 우리가 우리 속된 말로 마후라라고 그러죠. 마후라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컨버터와 머플러라고 이제 영어로 합니다. 이거 머플러 만드는 회사고 작년 매출액이 1조 8천억이나 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에서 1조 8천억이면 굉장히 큰 부품업체죠. 그리고 그런데 영업이익은 달랑 606억입니다. 매출액이 1조 8천인데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3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서 전기차 부품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계열사인 SJ 세종의 전장 자회사인 SJG 아센텍이 이번에 IPO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4,500원, 손익가는 4,300원 짧게 보시고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종목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격선을 어떻게 잡으면 될지까지도 세밀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언제 사서 언제 팔지? 이런 고민들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가격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가 대응 전략을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파트너님께서 준비해온 종목 하나 더 있으시다는데 어떤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어째 그제 뭐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먹을 게 있을까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 급등한 분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잠깐 나와서 흘러내린다면 그 파란색 음봉은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그 종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차가 4월 2일 날 상호관세 대상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내에서의 시장 마켓 쉐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현대차는 나름대로 시장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특히 성장성이 높은 인도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도 법인을 상장을 시켜서 5조 원 정도 공모자금이 들어왔죠.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는 매수가 21만 5천 원, 손절가는 20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30만 원을 일단 제시해드리는데 4월 2일 날 이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보시고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이 부분을 보시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상호관세에 대해서 뭐 보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종목을 더 봐야 할까? 가격선은 어디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답장 참고하시면서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